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실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베일리 오버랑 크레머가 붙는데요. 자, 사실 크레머는 저는 맨날 깎아내리기만 하는 애인데, 바로 직전 경기 때 7이닝 무실점으로 켄자한테 좋은 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종종 그렇게 해줄 때가 있는 애기는 해요. 그런 거는 가끔 있다고 생각을 해. 반대로 이제 베일리 오버는 그런 애죠. 크레머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좀 좋은 경기를 한다면은, 베일리 오버는 정말 가끔 가다가 한번 털리고 나머지 경기는 대체로 잘해준다. 그 예측이 딱 들어받고 있습니다. 베일리 오버 시즌 첫 경기 때 2.2이닝 동안 8실점으로 개두드러 맞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매 경기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는 전부 퀄리티 스타트 혹은 그 이상의 피칭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어느 날 방울이 3.72까지 정상화가 되고 있거든요. 베일리 오버는 이런 놈입니다. 저는 보통 때는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인데, 뭐 체인지업 같은 게 큰 무기이기도 하고, 얘는 이제 좀 베일리 오버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작년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 여전히 체인지업이 주 무기고요. 포심 같은 것들도 잘 꽂아놓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포심에 이런 피안타율 같은 거나 장타율 같은 게 줄어들긴 했었고, 여전히 뭐 제구는 좋으면서, 사실 조금 아까운 거는 좀 상대 타자들이 이 친구의 그 낚시성, 변화구에 속지가 않는다. 헛스윙률이 조금 줄어든 건 있지만은, 그래도 배럴 타구 같은 거 조금 덜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정타를 조금 주기는 하더라. 근데 대부분이 좀 땅볼에 머무르다든지 그런 거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키가 막 205, 206 이래가지고 익스텐션 같이 최대한 이 볼을 앞에서 놓는 홈플레이트로 본인의 힘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들은 좋은 친구여가지고, 포심 같은 것들도 지금 플러스 5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 시리즈 내내 얘기했던 게 미네소타나 볼티모어의 홈이나 원정 편차. 미네소타가 최근에 이제 홈에서 아주 강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전히 또 9승 1패예요. 볼티모어는 같은 기간 원정에서 1승 9패. 그래서 이 경기가 또 한번 홈이나 원정 편차도 크고, 볼티모어가 저는 계속해서 선발진이 많이 딸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케이드 포비치, 찰리 모튼 이런 애들은 약하다고 봐야 되고, 크레머는 뭐 직전 경기도 잘했고 앞서 나왔던 애들보다는 그래도 선발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애기는 한데, 저는 베일리 오버가 좀 갖는 안정감이 어제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차드슨보다. 그런 면에서 또 한 번 저는 미네소타를 좋게 볼 만한 그런 게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일리 오버가 뭐 볼티모어 애들한테 약한 것도 아니었었고, 통산 3경기 동안 18이닝에 2.00으로 좋은 면모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다음 보스턴 대 이제 텍사스 경기인데, 브라이언 베이오랑 잭 라이터가 붙어요. 먼저 라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뒤지게 못했거든요. 텍사스가 키우고 있는 유망주야. 쿠마 로커랑 라이터, 미래의 텍사스의 선발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뒤지게 못했어요. 35이닝 만에 피홈런 7방 8.83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올 시즌 초반에 나와가지고 짧은 이닝 동안 조금 해줬었습니다. 한 5이닝 정도를 무난하게 막아주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뭐 2주가량을 이제 로테이션을 못 돌았다가 복귀 이후에는 샘프랑 시애틀한테 조금 쳐맞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뭐 제구력을 좀 불안함을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역시나 뭐 그렇게 막 좋게는 안 봐.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공자태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뭐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선발이고, 브라이언 베어는 좀 믿을만한 것 같아요. 원래 얘가 이제 한 3년 전쯤 그때 처음 올라왔다가, 그 다음 해에는 보스턴에서 이제 좀 시즌을 지탱하는 1, 2 선발 역할을 했었습니다. 팩스턴이랑 같이. 그래도 뭐 방어를 4점대였었는데, 작년에는 베이브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160이닝 동안 뭐 4.49로 뭐 땅볼 유도 잘해주고, 싱커 같은 거 구사를 하니까 땅볼 유도 같은 거 잘해주고 구속도 잘 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근데 좀 약점이 낮 경기에 약하다는 거,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그 밤 경기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현재까지 그냥 올라와가지고는 저는 괜찮은 면모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닝도 잘 버텨주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저는 선발 차이는 베이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걱정했던 게 텍사스에 빠따가 슬슬 올라온다는 거였었거든요. 텍사스가 뭐 타격코치 자르고 레오디 타베라스 이런 애들 자르면서 슬금슬금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텍사스가 초반에 이기다가 결국 경기를 뒤집혔잖아요. 그만큼 보스턴도 이 빠따의 결은 있는 팀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OPS 차이가 많이 나고, 텍사스가 요즘에 올라오고 있다지만은 27등에 달하는 OPS고, 보스턴도 사실은 막 홈에서 엄청 막 빠를 많이 맞는다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보스턴은 뭐 괜찮죠. 보스턴의 이런 빠따 포텐셜, 팀의 몇몇 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빠따 포텐셜은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 경기도 선발 차이라든지 그리고 직전 경기들 보통 빠따라든지 그런 것들로 저는 보스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보스턴도 이제 좀 불펜 구간에서는 좀 뭐 슬레이튼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뭐 사푸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텍사스보다는 보스턴을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9.5 기준 어제도 오바가 났는데 사실 어제보다 이 베요처럼 믿을만한 선발이 하나 있다는 거. 근데 어제도 따지고 보면 하우크 대 말리, 사실 말리 쪽이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 게임인데도 이 경기가 뭐 오바 나고 이런 것들 보니까 경기가 좀 길어지면은 저는 점수가 조금 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도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켄자 대 화싹. 크리스 부비치랑 데이비스 마틴이 붙는데요. 뭐 맨날 똑같은 얘기죠. 부비치는 뭐 원래 망한 선발이었었다가 불펜으로 한번 갱생시켜가지고 올 시즌 다시 선발로 올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좋은 활약 해주고 있어요. 사실 시즌 초반엔 이거보다 엄청 좋았었다가 한번 휴스턴한테 5이닝 사실점, 그 경기 말고는 크게 흔들리는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제구력이라든지 뭐 피안타를 많이 만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피홈런이 엄청 많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는 켄자시티에서는 꽤나 쓸만한, 요긴하게 쓰고 있는 그런 선발 자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정도고, 뭐 과거의 이력 같은 거는 그냥 워낙 안 좋을 때니까 딱히 크게 볼 건 없다고 보고. 그리고 데이비스 마틴도 얘도 이제 작년에 올라왔던 선발이거든요. 화싹이 저는 올 시즌에 여러 명의 선발들이 거의 뭐 신인 투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좀 믿을만하다. 지금도 보면 마틴의 방어력이 꽤나 괜찮거든요. 특히 이제 올 시즌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런 킥 체인지업 그런 것들을 쓰는 선수인데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스플리터처럼 떨어지는 그런 구종이라고 하던데 포심이랑 이제 뭐 체인지업 같은 거 섞어가지고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는 있어요. 유행하는 구종을 잘 써먹고 있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 자, 이 경기도 어제 그 켄자가 조금 어렵게 갔었습니다. 마이클 와카 등판이었었고 좀 이제 0대0의 행진이 좀 되다가 켄자가 2대0을 앞섰는데 좀 화싹이 또 쫓아오기도 하고 어려운 경기였었고, 그 전에도 이제 그냥 루고 등판 때 그때도 켄자가 조금 고전을 했었었죠. 이 시리즈 내내 지금 레이건스, 루고, 와카, 부비치 선발이 꽤나 두터운 팀이라고 보이거든요. 전부 다 믿을만한 애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부비치가 사실은 이런 방어는 제일 좋아요. 이름값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앞서 나온 애들보다 뭐 이닝 먹는 거나 그런 거 떨어질지언정 막기는 잘 막아준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켄자 불펜. 작년에는 켄자가 시즌을 거의 뭐 불펜 때문에 많이 조졌거든요. 저는 켄자가 작년에 이 플레이오프 못 간 거는 불펜 탓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에는 불펜이 많이 올라왔고 영입도 잘했고요. 2.90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인다. 전체 5등입니다. 여기다가 빠따까지 한참 안 좋았는데 지금 크게 상승한 면모가 많이 있죠. 원래 이제 켄자도 빠따가 한 28등, 29등 하는 팀인데 지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화싹도 이게 좀 잘해진 건데도 켄자의 상승폭이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저는 뭐 켄자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진짜 위트 말고는 믿을 놈이 없었는데 뭐 이제 마이켈 가르시아라든지 뭐 이스벨이나 살바도르 페레즈 좋아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 켄자는요, 빠따적으로는. 언더를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는 부비치는 조금 더 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 그리고 마틴도 만만치가 않다. 이게 화싹이 나는 이 선발진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 이거 켄자의 뭐 배당도 얼마 안 나오기도 하고 켄자를 한번 좀 조심하고는 싶은 날인 것 같아요. 일반생 같은 것들은. 말했던 지표 자체는 켄자가 괜찮은데 이 뭔가 손이 좀 안 가는 날이야 오늘은 켄자한테. 막연하게 한 점차 게임이라든지 뭐 언더 같은 거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콜로라도 대 디트로이트 경기. 지지난 경기 때 밀렸던 경기가 오늘 더블헤더로 열립니다. 원래 이제 오늘이 디트로이트에서 스쿠발이 나온 날인데 스쿠발이 오늘 아마 2차전 때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전은 어제 예견됐던 선발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KC 마이즈랑 프리랜드가 붙습니다. 어제 이 경기 구도가 그 잭슨 조비랑 돌랜더 두 어린 선발들 양 팀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유망한 선발들이 붙은 거였었거든요. 둘 다 뭐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스터프 있고 그런 애들이었는데 둘 다 좀 플라이볼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신인 선수들이 쿠어스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다. 뭐 그 정도로 요약할 만한 게임이었었고, 시즌 경기 초반부터 그냥 점수 되게 많이 나고 아마 5대5로 선발 구간에 끝난 것 같은데 이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불펜 구간 가서 이겨줬거든요. 8회인가 7회인가 때 점수 내가지고 겨우겨우 뭐 핸슨까지 해줬는데, 근데 이제 어제보다는 프리랜드랑 마이즈면 그래도 특히 프리랜드가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친구고 쿠어스에서도 꽤나 버티는 놈이긴 합니다. 근데 KC 마이즈는 그 1라운드 출신이에요. 되게 좀 유망한 애였었는데 디트로이트에는 이런 선발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터진 게 스쿠발이고 지금 뭐 잭슨 조비나 마이즈 전부 다 밀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리즈 올슨도 좋고. 근데 KC 마이즈는 사실 작년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에 복귀를 했는데 구속은 상승을 했는데 되게 이 공이 좀 탱탱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 쳐맞고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슬러브의 이런 좀 활용폭을 넓힌다든지, 그리고 얘가 원래는 부상 전에는 사실 땅볼 투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좀 땅볼 투수적인 성향이 좀 있더라고. 지금은 두 선수 모두 프리랜드 올 시즌에 땅볼 유도 비율이 50%고 마이즈는 토미존 이후에는
땅볼 유도 비율이 한 47, 8%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처럼 뭐 그렇게 막 뻥뻥 터지는 공들 그런 타구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쿠거스 필드라도. 이 콜로라도의 프리랜드도 지금 바빕 같은 게 가장 안 좋은 수준에 있어요. 어제는 바빕 꼴찌였었던 시즈가 막 노이트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프리랜드 바빕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운 같은 게 안 따르고 수비에 도움을 못 받는다. 콜로라도도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죠. 사실 제가 어제 디트로이트의 가장 큰 무기가 지금 홈런이다. 7경기 동안 20개 까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콜로라도 구장은요. 여기는 홈런은 그렇게 나오는 구장이 아니에요. 일단은 구장이 엄청 넓어. 넓은 것도 그렇고 타구가 쭉쭉 뻗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장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이런 위력이 조금 약간 좀 억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근데 프리랜드도 피홈런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113이닝 동안 22방 많이 맞은 편이고 그전에도 뭐 비슷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빠따는 여전히 신뢰를 합니다. 진짜 작년에 개 노답이었던 바에즈 같은 애들이 지금 득점권에서 맨날 쳐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KC의 마지도 지금 기록이 괜찮죠. 작년이랑 좀 딴판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를 또 한번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애매하게 흐르더라도 결국에 불판 구간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웃고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OPS 차이도 제가 매번 얘기하죠. 콜로라도는 쿠어스를 홈으로 쓰는데도 지금 OPS가 꼴찌다. 원래는 시즌 한 15등에서 18등까지 수령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바닥 찍고 있어가지고 저는 디트로이트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템파베이 경기 필라델피아랑 템파베이 페피오랑 러자도입니다. 자, 페피오는 글쎄 이 친구도 조금 플라이볼 투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사실 다저스 때가 제일 잘했지 않나 싶기는 해. 요즘에는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닝을 못 먹을 때도 있기도 하고 제구력도 조금 애매하고 뭐 피홈런도 꽤 적지 않고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러자도는 지금 필라델피아 와서 제대로 용이 됐습니다. 마이애미나 오클랜드 시절에도 믿을만한 좀 유망주였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날개를 제대로 펼치고 있죠. 그냥 기록이 말해주는 것 같아. 3승 0패 1.94 피홈런 한방 제구력도 지금 괜찮은 편이고 자 러자도는 그냥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뭐 오클랜드 시절 마이애미 시절 다 괜찮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훌륭한 삼진 비율 같은 거 스토프가 워낙에 좋다. 포심이랑 뭐 스위퍼 같은 거 좋고 슬라이더 같은 거 좋고 삼진을 많이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좌완 강속구 투수인데 올 시즌은 구속이 1.2마일가량 더 나오고 있고요. 구속은 늘 좋았었어. 작년보다도 오히려 올 시즌에 구속이 더 올랐고 이런 뭐 휘프레이트 헛스윙률이라든지 삼진 비율 같은 거 작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리고 제구까지 지금은 좀 안정감이 있는 상태이다. 여기다가 이런 뭐 정타 같은 것들도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정타 같은 거 많이 안 맞는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러자도의 상태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의 선발진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놀라, 휠러, 뭐 크리스토프 산체스, 랑에 수아레즈, 타이원 워커 나올 때가 조금 거슬리는데 그래도 러자도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아마 선발진들 가운데 방어율이 가장 좋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과하게 높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러자도는 좋다고 봐야 되고 템파베이의 이런 타자들이 이 좌투수 상대로 좀 약한 게 보이죠. 좌투수 상대일 때 29등 OPS가 여기다가 좌투수한테 홈에서는 5-9-2로 더 안 좋아지는 게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아무래도 페피오보다는 올 시즌 러자도를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러자도는 홈보다도 원정에서 괜찮은 면모도 있긴 하더라고요. 올 시즌에는 여기다 이제 템파베이도 빠따가 포텐셜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기복이 너무 심하죠. 시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지금은 많이 좀 주저앉기도 하고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올라오는 모양새 많은 타자들이 특히 슈아버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다른 애들이 슬금슬금 빠따가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 특히 요즘에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5경기 동안 홈런도 11방이기도 하고 두 자릿수 안타도 4경기 연속 기록해주고 있기도 하고 필라델피아의 빠따 분위기가 괜찮다고 보여요. 이래갖고 이거 역시 투타 모두 다 필라델피아가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물론 이제 그 필라델피아도 원정에서는 조금 승률이 뭐 반반치기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은 템파베이도 홈발을 못 받아요. 여전히 트로피카나 필드를 못 쓰고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 본인들의 홈구장이 아닌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신시내티 경기. 사실 슈벨렌바는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시즌 초반에 좋았던 모습이랑은 달리 지금은 조금 흠집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제 13경기가량 호투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사실 애틀랜타가 뭐 스트라이더도 잃었었고 좀 선발진 쪽에 빵꾸가 많아가지고 얘를 올렸었었는데 이 애틀랜타의 어린 선발들 가운데서 작년에 가장 잘했었고 지금도 선발 로테이션 한 축을 잘 돌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요즘 들어서는 초반에 막 7이닝 8이닝 먹고 이렇게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2경기 동안 6이닝 4실점, 3.2이닝 6실점. 그게 근데 전부 뭐 애리조나나 다저스 같이 조금 빠따를 치는 애들한테 맞은 거기는 해요. 그래도 한창 좋았었는데 어려운 빠따 만나니까 살짝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긴 하더라. 뭐 그런 건데요. 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구력도 괜찮은 편이고 저는 나름대로 이거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선수이긴 해요. 좋게 볼 만한 놈이고, 그리고 이제 닉 로돌로, 글쎄 일단은 뭐 플라이볼 투수인 면도 있기도 하고, 난 로돌로가 좌타자한테 상당히 강한데 애틀랜타에 요즘에 그래도 버두고는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다른 애들이 그냥 평범한 편이거든요. 로돌로의 강점이 뭐 크게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 구속도 조금 안 나온다든지, 대신에 제구력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이 친구는 그런 게 있어요. 홈이나 원정 편차, 작년에 막판에 특히 이제 홈보다도 원정에서 잘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졌는데, 단순하게 최근 이제 홈 10경기, 원정 10경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홈에서는 7.35로 엄청 안 좋아요. 최근 10경기 동안. 근데 원정은 10경기 동안 2.93으로 상당히 훌륭한 면모가 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쿠어스 필드 가서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글쎄 로돌로가 이제 애틀랜타한테는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올 시즌에는 나름대로 봐줄만한, 헌터 그린 다음으로 그래도 신시내티 선발 중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도 뭐 바비비 아주 좋았다든지 운이 많이 따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꾸준한 안정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반대로 슈벨란바는 좀 보여준 게 있다. 저는 그래서 로돌로보다는 슈벨렌바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거는 어제 이제 그 불펜 차이, 신시내티가 불펜을 6명이 놨었거든요. 어제 이제 그 헌터 그린 생각보다 일찍 내려갔죠. 그 이제 사타구니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짧게 내려갔는데, 그래갖고 신시내티가 불펜을 좀 많이 썼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 라인은 지금 연투에 걸려있기도 하고, 불펜 단계에서는 저는 애틀랜타가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도 애틀이 그렇게 안 밀리는 것 같은데, 저는 불펜 단계에서도 애틀이 웃고 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애틀랜타를 픽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는 아니긴 한데요. 빠따가 워낙에 좀 기복이 심하니까. 그건 신시내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저는 애틀랜타 사이드에다가, 그리고 뭐 이런 불펜 때문에 오바 같은 것도 7.5 기준이면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도요. 자, 다음 이제 천사 대 토론토 경기, 소리아노랑 베시지입니다. 자, 소리아노도 지금 기록이 나쁘지가 않죠. 작년이랑 뭐 비슷하게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이제 제구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작년에도 이제 113이닝 동안 그 볼넷이 45개. 원래 이제 불펜 출신이었는데, 그때 선발로 옮겨가도 구속 같은 게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싱커 같은 거 막 98, 9말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구속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 한창 조금 애매하다가, 시즌 초반에 잘했는데 한 3, 4경기가량 애매하다가 시즌 경기 때도 디트로이트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활약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아노는 일단은 뭐 압도적인 땅볼 비율이 거의 60%예요. 그래서 뭐 피홈런 같은 것들이 적다든지 병살타 유도가 잘 된다든지, 그래서 뭐 이닝을 길게 끌고 갈 능력도 있고 제구만 좋으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천사 입장에서는 저는 낼만한 선발이라고 보입니다. 자, 크리스 베시는 사실 얘가 옛날에 뭐 오클랜드나 매치 시절이나 다 그냥 꾸준하게 좋은 선발이었거든요. 지금 시즌 출발도 좋은 편인데, 사실 이거보다도 엄청 좋았다가 최근에 한 2-3경기 가량 실점이 많아진 것들, 이닝 소화도 뭐 끼케 한 5이닝밖에 못하고 그렇게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올 시즌이 좋은 시즌인 거는 분명하기는 해요. 작년에 싱커가 늘 좋았던 싱커가 이렇게 매번 플러스 피치였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4였다가 지금 벌써 플러스 5입니다. 주요 구종이 회복을 했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볼만한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범타 유도 같은 거, 정타를 많이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은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올 시즌에는 제구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거의 뭐 전성기 수준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제 뭐 커브 같은 것들이 많이 살아난 게 보여요. 여기 보면 이 체이스 레이트, 늘 파란색 일색이다가 지금 빨간색인데, 이 체이스 레이트라는 거는 스트라이크 존 밖의 헛스윙 비율이거든요. 한마디로 변화구에 얼마나 이제 뱃을 많이 휘둘렀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진 같은 것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 타자를 잘 속인다는 소리죠. 저는 베시도 좋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토론토의 이제 그 선발 3대장 베리오스, 베싯, 거스먼, 이 친구들 가운데 베싯이 지금 가장 방어도 좋고 이런 편인데, 이 친구도 잘하다가 요즘 들어서 실점이 조금 많아진 거, 이닝을 조금 덜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아쉽군 하거든요. 둘 다 저는 나름대로 좋은 선발들이 나오는 날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보이는 게, 나는 사실 천사가 불펜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5.02에서 대폭을 하기 있었다. 특히나 배트머스 같은 애를 나와가지고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뭐 3실점 하고 이래갖고 막 끌려가는 경기도 있고 했었는데, 빠따적으로는 오히려 뭐 천사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도 하고, 내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토론토를 못 믿겠거든요. 그냥 뭐 배당도 얼마 안 나오고, 나는 이 경기는 좀 천사가 토론토한테 그래도 좀 이길만한 경기처럼 보이는데,
저는 역배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천사 승리라든지 한 점차 게임, 그리고 선발 투수들의 상태를 보면은 양팀의 바다 상태를 보면은 언더 같은 것도 볼만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소리아노가 조금 호투를 할 만한 그런 사이즈처럼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다저스 경기, 같은 지구끼리 붙는 경기인데 나는 원래 얘네들이 올 시즌에 지구 1, 2위를 다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리조나가 지금 지구에서 좀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해. 애리조나 좀 기대 이하인데 4위거든요. 4위. 샌프나 샌디에고 같은 게 밀리고 있는데 브랜든 파트는 사실 애리조나가 이런 수수 영입도 있고 했지만은 메리 켈리라든지 그리고 잭 갤런 그 다음으로 월드 시리즈 갔을 때도 3선발 역할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애리조나 좀 믿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 친구의 최고 장점은 제구력이죠. 제구력. 매년 제구력 같은 것도 훌륭하다. 스토프가 그렇게 센 건 아니지만은 제구력 같은 것들이 괜찮다. 근데 올 시즌에 좀 피홈런 페이스 같은 것들, 늘 피홈런을 25방, 24방씩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도 지금 40이닝 동안 7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즌이 길어진다면은 지금 평균적인 수치로는 피홈런을 조금 좀 많이 좀 쳐맞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데, 글쎄 야마모토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게 큰 것 같아. 파트는 종종 압도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해주는 반면, 반대로 야마모토는 그냥 잘하고 있거든요. 야마모토가 작년보다도 이제 이닝 소화 같은 게 괜찮아지기도 하고, 원래 포심 같은 것들은 고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미국에 와서는 좀 쳐맞았었다 그런 게 있었지만, 올 시즌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진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냥 이런 것들, 이 친구의 가장 큰 무기 포심과 스플리터, 이 두 가지 구종이 지금 굉장히 시즌 초반부터 작년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야마모토가 시즌 초반부터 야마모토다운 명성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커 보이는데, 야마모토가 일단 홈보다도 원정에서 여태까지 성적이 좀 좋았었습니다. 홈에서는 3.45로 다저스 스타디움은 안 좋았는데 원정에서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야마모토가 이제 애리조나와의 2경기 동안 5월에만 2번 붙었는데, 그때 이제 6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2번 다 잘해줬던 게 있더라고요. 글쎄 야마모토도 지금 내 생각보다는 좀 과하게 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방어력이 얼마나 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는 팩트죠. 파트도 원래는 2점대 방어율이다가 지금 3.79로 많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필라델피아한테 직전 경기에서 4.2이닝 동안 7실점 쳐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저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배츠한테 휴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테오스카가 지금 못 나오고 있다든지 타선상의 빵꾸 그런 게 있긴 한데, 역시나 이거는 애리조나도 지금 못 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다저스는 오히려 이제 선발을 어제 벨로조라든지 그저께 콰이 칸트릴 이런 애들을 선발 구간에서만 못 털다가 불펜을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 왔었는데, 다저스는 불펜 괜찮은 팀이에요. 영입도 잘했고 트레이넌이나 지금 이런 애들 없긴 하지만은 다저스 불펜은 괜찮다고 봐야 되고, 반대로 애리조나는 저스틴 마르티네즈 같은 애들 잘해주다가 지금 못 나오고 있기도 하고, 불펜 방어율이 또 문제죠. 작년에도 얘네가 불펜이 진짜 문제였었잖아요. 여전히 빠떼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는 거 상관없는 우타 상대로 상당히 좋다. 홈일 때는 더 좋아진다. 반대로 다저스는 우타 상대로는 잘하는데 원정 가면은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다저스가 지금 우타자 상대로 원정에서 마이애미 원정, 애틀랜타 원정 못 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확실한 타자들, 프리먼이나 오타니 같은 MVP급 플레이어들, 이런 애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게 야마모토 선발이면 그냥 다저스를 무난하게 바라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요즘 빠따 상태 좋아진 것들,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놨었죠. 저는 다저스를 좋게 볼게요. 자, 이제 바로 NBA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대 골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이 열립니다. 근데 골스에서 큰 문제가 생겼죠. 스테판 커리의 이탈, 이게 과연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일단은 골스 입장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상이 아니죠. 햄스트링 부상은 여태까지 커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상이라고 하고, 좀 길게 못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자, 미네소타는 가장 큰 문제, 지금 3점이 너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플레이오프 2경기 동안 1차전도 그랬었고, 레이커스와의 그 마지막 경기 그때 이제 3점 40개 놓쳤거든요. 46개 중에 6개 놓고 40개 놓쳤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 때는 24개를 놓쳤습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3점이 진짜 미친놈처럼 안 들어가거든요. 이번 플레이오프 16개 팀 가운데 3점 성공률이 꼴찌예요. 야투율도 정말 안 좋고,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냥 이거 지금은 미네소타는 최저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나마 수비발 같은 것들로 버텨오고, 레이커스 상대로 야투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체급 차이라든지 오펜 리바, 에너지라든지 사이즈 우위, 그런 것들로 버텨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미네소타 최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도 골스에 커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노려야겠죠.
이거는 골스에서 그냥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스테판 커리인데 정규 시즌에 12번 빠졌거든요. 커리가 빠졌을 때 골스는 7승 5패. 생각보다 승률이 나쁘진 않았다. 물론 초반에 이렇게 뭐 뉴올리언스 만났을 때 이랬을 때 뭐 벌어둔 게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골스는 커리가 없었을 때 7승 5패로 성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스테판 커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있을 때가 그래도 한 4점가량 플러스가 되는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팀의 뭐 공격적인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게 예상보다 플러스치가 크지 않은 게 공격에서 커리가 있으면 12점가량이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수비 면에서는 커리가 있으면 수비가 한 8점가량 손해를 본다. 커리가 없을 때는 공격력도 안 좋아지고 실점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커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경기력 편차가 플러스 쪽으로 한 4점가량 가는 게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많이 보이는 건 이런 언더세다. 커리가 없어지면 득점이 한 12점 줄어들고 실점도 한 8점 줄어든다. 그래서 커리가 없는 골스는 20점가량 언더로 간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거는 매번 참고용이다. 단순하게 그냥 커리가 빠진 경기들을 모아봤을 때 방금 보여드린 건 이제 온코트, 오프코트 경기를 뛰더라도 중간중간에 뭐 쉬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 건데 아예 오늘처럼 커리가 결장하는 경우에는 골스는 이제 13.7점 정도 점수가 안 나요. 언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제가 그런 것들도 찾아봐 드렸었고 단순하게 내일은 또 한 번 골스가 또 언더 게임을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미네소타도 뛸 때는 뛰는 팀이거든요. 옛날처럼 작년처럼 완전 극수비 팀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좀 페이스를 올릴 때는 올리고 골스도 뭐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긴 한데 확실히 커리가 없는 거는 저는 언더 쪽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 지난번 경기가 사실 점수가 되게 안 났잖아요. 190점도 안 났어. 일단 골스도 골스입니다. 골스도 야투가 39.1%밖에 안 돼요. 그나마 3점 같은 거, 그린 같은 애들 터져주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점수를 조금 뽑은 건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그냥 미네소타가 너무 못 넣었죠. 3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래가지고 당장 내일 미네소타 3점이 괜찮아질 거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왜 이렇게 나는 미네소타 좀 못 넣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골스가 레이커스보다 훨씬 더 좋은 수비팀이다. 그거를 감안을 해도 미네소타 이런 슛감이 바닥인 셈이거든요. 상대팀이 무조건 앤트맨에 대한 더블팀을 많이 가합니다. 그래갖고 수혜를 보는 게 뭐 맥다니엘스다, 랜드 같은 애도 3점 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그냥 미네소타는 누가 나오든 간에 3점이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내일도 미네소타가 저는 분명 골스에 커리가 없는 거, 에이스가 없는 거 수혜를 볼만한데 수비하기도 편하겠죠. 그냥 커리 같은 이런 위력적인 3점 슈터가 없다면은 대체해서 나오는 게 이제 아마 GP2가 저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갈 것 같은데 내일도 그냥 이제 힐드가 생각보다 서지고 있는 거라든지 버틀러가 힘을 내줄 거 그런 거만 좀 의식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처럼 그린이 3점 여러 개 꽂고 그런 거는 사실 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쿠민가가 나와봤자 사실 미네소타한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인사이드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미네소타가 아마 골스를 수비하기가 꽤나 편할 거예요. 원래부터 커리도 더블팀을 많이 맞던 앤데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더블팀을 가장 많이 당한 앤트맨이랑 그게 커리였었거든요. 그 중에 커리가 없다? 미네소타 입장은 당연하게도 수비하기 편해집니다. NAW 같은 애들 원래 막 붙이고 맥다니엘스 붙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 라인업상으로는 힐드 정도 말고는 외곽 쉴드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날 만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힐드도 지금 2경기째 터지고 있는데 또 터질이라? 그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네소타가 상당히 수비하기도 편해질 거고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이 있다. 그만큼 커리가 중요한 선수예요. 나이도 많이 먹고 수비에서는 구멍이다 뭐 이런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그만큼 커리는 지금 나이에도 골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미네소타가 가져갈 만한 게임으로 보여요. 나는 심지어 10.5도 노릴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골스가 막 그렇게 엄청 막 자빠지는 팀이 잘 아니긴 해. 그리고 미네소타도 상대를 그렇게 막 큰 점수 차이 핸디로 조져놓는 그런 빈도가 높지 않은 팀이기도 해요. 근데 미네소타는 뭐 작년에도 덴버 원정 가가지고 2번 다 이길 때 그때 보면 미네소타가 덴버를 그냥 찢어놓고 그랬거든요. 얘네들도 저는 기본만 자체는 높은 팀이라고 봅니다. 지금 워낙에 슛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내일 경기도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거 생각해보고 뭐 지표도 그렇고 커리가 없는 게 확실히 미네소타가 편할 테니까 미네소타가 막 한 120점 이상 쏟아붓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언더를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5여도 한번 미네소타가 저는 이거는 1대1 맞추는 게임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